안녕하십니까, 항매 이영철입니다. 지진 발생 이력을 볼 텐데요. 지진 발생 이력은 행자부 제공 내용과 함께 구조적인 용어를 파악해야 되는 측면에서 국토 지질, 정보의 지체 구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진 발생 이력입니다. 지진 발생 이력의 전체를 눌러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진이 경주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을 보시면 이 파란색 계열은 3 미만. 3 미만은 뭐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그 이상 4 미만부터는 대단히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있는 지역이 좀 서해안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되고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남해안, 제주 주변. 자, 동해안 쪽으로 오면 좀 더 강도가 느껴지죠? 이쪽 경주 쪽 보실까요? 자, 이 범 내에서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해당 지점을 누르면 상세 정보가 뜹니다. 2016년도에 발생했고 여기서는 그동안 지진이 이 지점에서 2도, 2도, 2.1도 쭉 이런 게 다 누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5.1도, 무려 5.1도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5.1도면 상당히 심각한 지진입니다. 그 밑에 보실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쭉 이렇게 발생했고 그동안에 5.8도까지 무려 5.8도까지 올라간 지역입니다. 여기는 5 미만 색깔 범내 보시죠. 5 미만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4.5도까지 상대적으로 여기는 하나 둘셋넷 네 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네요. 이 주변을 보십시오. 이 주변에 5도 이상이 2번, 4도 이상이 한 번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주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다 위성지대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이래만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활성단층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다. 그 다음에 또 집중된 곳이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여기도 많이 뭐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만 찝어보겠습니다. 낮은 지역, 3 미만 지역인데요. 3 미만 지역인데 이렇게 계속 뭔가 약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나? 2.3, 2.4, 2.2, 2.9 높아지고 있죠. 여기 보실까요? 2.4, 3.5, 4.3, 5.4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 주변 지역에서 잦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다 해안에서 울산 동쪽 52km 해역 정확히 지금 위치까지 나옵니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집중되고 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세계 최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밀집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원전이 지진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이 지었던 당시의 기준으로는 향후 발생할 지진에 어느 정도 대응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그 내용들 보면 백두산 주변 지진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백두산 주변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백두산보다 우리 경북, 경남 지역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초점을 흐리는 그런 방송 부분은 좀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원전 인근 활성단층 뉴스에도 많이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들은 파악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큐 형식으로 제작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00만 육박하는 부울권 활성단층이 8킬로그램 8.3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 8.3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원전 설계할 때 방어 수위를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부는 알고도 추가 건설 승인했습니다. 어느 정부인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에 변화가 생기면 지진의 영향이 클 거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진 자체도 위험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원전 여러 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췄던 일들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투명 공개하라는 그런 시민단체 요구도 있었죠. 최근의 내용 하나 제가 예시로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최근 5월 15일 날 발생했던 4.5 지진 분석서입니다. 52km 지점에서 발생을 했고 이 진앙 지역 주변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3회 발생을 했고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요. 상당히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분석하는 분들은 대단히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자들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핵 안전 시설 등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지진 발생 이력을 볼 때는 이제 앞서 활성 단층 내용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토지질정보, 지체 구조도에 대한 파악을 함께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구조도만 보겠습니다. 이건 회원 등록을 해야만이 접근이 가능한데요. 누구나 이메일 넣고 기본 정보 넣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생략하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리 원전을 포함해서 핵발전 시설이 집중된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활성단층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 지금 검은 선들입니다. 단층이 대단히 많이 있죠. 다른 지역에 단층이 많이 적게 끈 걱정이 덜 합니다만은 핵 원전 시설 주변에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끔찍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런 정보를 알고도 이 지역에 원전을 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따져볼 사안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건 뭐 아마 교과서에 추풍령 구조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수도권은? 수도권도 단층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쭉 서울 관통해서 내려가죠. 서산 지역까지 쭉 내려갑니다. 하나, 그 다음에 2개, 의정부 밑에 입구까지 내려오죠. 3개. 이런 게 있다. 이런 지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원이 있다. 이걸 좀 종합해서 제공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의도가 없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싶고요. 자, 마지막에 산사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사태